신이치는 구마가야 지부의 결성대회에서 인생의 승부란 일시적인 흥망이 아닌 10년, 20년 혹은 일생이라는 흐름 속에서 명확하게 되는 것임을 말하고 생명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인생에는 산이 있는가 하면 계곡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길이라도 강한 생명력을 가진 사람은 유유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벚꽃을 구경하며 또 도중에 주먹밥을 먹어가면서 비탈길도 즐기며 명랑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약하면 완전히 지쳐서 주위의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괴로움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력이 필요하며 그 원천은 창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창제를 근본으로 이렇게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하고 당당하게 신심에 멸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즐겁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또 지부를 구축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류는 도다 조세이가 1946년 9월 지방 지도를 할 때 방문한 곳이다. 마키구치 시절의 회원들이 부근에 있는 1년 정종 사원의 신도들에게도 이야기하여 함께 도다를 맞이한 후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신도라 해도 근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또 오래된 신도라고 으스대는 사람도 있었으며 순수한 구도의 숨결은 느낄 수가 없었다. 도다는 동행한 멤버에게 말했다. 이곳의 신심은 탁해져 있다.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일이 생길 것이다. 이 좌담회에서 미야타 야지로라는 장년부 신도 한 사람이 도다에게 지도를 요청했다. 미야타는 척추 카리에스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병원을 전전해왔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다는 것이다. 도다는 숙명전환을 위해서는 절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미야타에게 광선유포에 살아가는 결의를 촉구했다. 미야타는 도다의 지도를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오래전부터 1년 정종의 신도였지만 가장 중요한 절복을 한 적은 없었다. 야지로는 절복에 힘쓰겠다고 굳게 결의했다. 그리고 두 1년 정종 사원의 신도와 학회원으로 구성된 정법회라는 조직의 회장이 되어 활동을 개시했다. 도다는 그 후에도 종종 기류로 발걸음을 옮겨 지도에 임했다. 그렇지만 정법회에 대해서 도다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광천유포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히 말해두겠다. 이것은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마침내 이 도다가 본격적으로 일어설 때에는 함께 광천유포를 해가지 않겠는가? 5월 3일에 있을 도다 조세이 제2대 회장의 취임식을 알리는 엽서가 미야타의 집으로 도착한 때는 그의 3월 하순경의 일이었다. 미야타 야지로는 정법회 간부의 협의의 자리에서 이 엽서를 모두에게 보였다. 이렇게 엽서가 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했다. 똑같은 어조를 배견하고 똑같이 절복을 하고 있다. 우리들은 우리들대로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는가? 도다의 회장 취임식에 참가하자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다는 기류로부터 회답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기류에는 2번, 3번 연락을 취했지만 회답은 없었다. 그리고 5월 3일 도다의 회장 취임식을 맞이했지만 결국 정법회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채 끝났다. 미야타는 도다에게 반발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나름대로 존경하고 감사도 하고 있었지만 광선유포의 사명을 장악한 도다의 옥중의 경애도 불이불칙에 의한 창가학의 조직의 의미도 알지 못했다. 결국 진정한 신심의 혈맥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정법회의 멤버들에게는 우리도 학회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굳이 학회에 들어가 도다에게 지도를 받을 필요는 조금도 없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정법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서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두 1년 정종 사원의 신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새 파벌이 형성되었고 그것이 감정적인 대립으로까지 발전해갔다. 회합은 함께 했지만 회합이 끝나면 서로 욕하고 뒤에서 서로의 발목을 잡아당겼다. 정법회의 분위기는 어둡고 무거워져 갔다. 공덕의 체험도 사라졌다. 미야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되었다. 어딘가 이상하다. 미야타는 신경을 너무 써 건강도 해치고 말았다. 그 무렵 정법회의 청년부장 데라다 미치오가 출장처인 센다이에서 학회의 지부총회가 있다는 것을 듣고 참석했다. 1954년 4월의 일이다. 데라다는 회합의 박력과 명랑함에 압도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법의 법리에 투철하며 대확신이 넘치는 도다 조세이의 지도에 감동했다. 학회는 굉장하다. 정법회와 전혀 다르다. 이것이 진정한 대성인 불법의 세계인가? 신심을 하려면 도다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는 기류로 돌아오자 정법회 회장인 미야타 야지로의 집을 방문하여 총회의 모습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실은 요즘 들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네. 이제서야 도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겨우 알기 시작한 듯한 기분일세. 역시 광선유포는 도다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결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간단한 것은 아니었어. 두 사람은 서로 상의하여 학회에 입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야타는 정법회의 회장인 만큼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그칠 수는 없었다. 미야타는 고뇌했다. 얼마 동안은 범민의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대로는 정법회의 멤버들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진정한 신심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 미야타의 결론이었다. 그해 여름 미야타는 자택에 100명 정도의 정법회 멤버를 모아 자신의 결단을 알렸다. 저는 학회를 따라가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신심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행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따라와 주십시오. 미야타 일행이 학회에 들어가려는 것을 알게 된 정법회의 부회장들은 절의 주지들과 이야기하여 새로운 모임의 결성에 착수, 멤버들이 학회로 가는 것을 길을 쓰고 저지하려 했다. 미야타 일행은 배반자가 되었다. 그러나 미야타는 학회에 입회, 최종적으로는 미야타를 따라서 100여 명 정도가 학회원으로 되었다. 미야타 야지로는 학회원으로서 착실하게 신심에 면류하기 시작했다. 그는 학회에서 신심의 기초부터 배우자고 결의했다. 학회를 깊이 알게 되면서 미야타는 나날이 그 불가사의함을 실감해 갔다. 그리고 전쟁 중 군부 정부의 탄압을 두려워한 종문이 방법의 소굴로 화해가는 가운데 초대회장 마키쿠치 스네 사부로가 정법 정의를 지키다 순교했다는 사실의 중대함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다. 또 그 제자인 도다가 옥중에서 법화경을 신독하고 지용보살의 사명을 깨달아 오로지 홀로 광선유포에 일어섰다는 사실의 위대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미야타는 참가하기야말로 니지렌 대성인의 신심의 혈맥을 계승하는 유일한 불이불치게 단체임을 생명으로 느껴갔다. 또한 도다의 옥중 오달에서 나오는 불석 신명의 실천과 대확신이 학회 정신의 기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강불개의 단결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또 그런 도다가 있기에 비로소 광선유포가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다. 후의 이야기이지만 종문의 일부 승려가 학회에 대해 불합리한 공격을 계속했던 1978-79년경 미야타는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마음이 흔들리는 멤버들의 집을 방문, 열심히 학회의 정의를 호소해 갔다. 미야타에게는 일찍이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를 절대로 동지들이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남보다 갑절 강한 마음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어서 전집입니다. 일전에 강적과 대결한 일에 대하여 서신을 받아 미세히 보았소이다. 그러니 정말로 적인들이 죽이려 노리고 있었구려. 사전에 조심이랄지 또 용기라 할지 또한 법화경에 대한 신심이 강하기 때문에 무난히 존명하셨으니 반갑고 반갑도다. 대저 운이 끝나면 병법도 소용이 없고 과보가 다하면 종자도 따르지 않는 법인데 결국 운도 남고 과보도 남았기 때문이니라. 이번의 대사는 천의 수호가 아니겠느뇨. 더욱더 강성하게 대실력을 내시라. 자기 운명이 다하고 나서 제천에 수호가 없다고 하여 원망하는 일이 없을지어다. 다만 마음만이 중요하니라. 아무리 기원을 한다 해도 불신한다면 젖은 부식깃을 대고 부시를 치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니 더욱 면려하여 강성하게 실력을 다 내도록 하시라. 지난번의 존명은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하시라. 어떠한 병법보다도 법화경의 병법을 쓰실지어다. 깊이 신심을 취하시라. 결코 겁이 많아서는 불가능하니라. 화광신문입니다. 전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은 제일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타 함께 서로 격려하며 행복을 이루는 모습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눈앞에 한 사람을 소중히 하면서 이케다 선생님이 가장 염원했던 그대로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각자가 자신의 고뇌에 지지 않고 반드시 나의 숙명 전환을 이루는 것이 세계광포 세계청년학회의 승리임을 자각해 모두가 멋지게 새해를 향해 나아갑시다. 2026년 세계청년학회 약동의 해는 이케다 선생님이 자 이제부터다 또 새롭게 도전하자 생애 전진이다. 이것이 바로 신심이며 불법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곳에 생명의 약동이 있고 환희가 있으며 행복이 있습니다. 하고 말한 대로 강한 기원을 근본으로 신심의 환희가 넘쳐 자 이제부터라고 다 함께 출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케다 선생님 탄생 100주년인 2028년까지 한국 SGI는 세계 모범의 확고한 청년 육성으로 자신도 인재로 성장, 타인도 인재로 육성하는 인재의 성을 건설하는 보훈의 3년을 만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약동하는 지구를 모두 함께 만들자. 즉 좌담회를 가장 중요한 회합으로 확고히 정하고 전 회원의 이체 동심으로 지구와 반해서 인재가 성장하는 좌담회 승리입니다. 우리는 세계 청년학회 구축의 사명을 품고 약동하는 생명력으로 2026년을 향한 세계 모범의 청년 육성을 이룹시다. 2028년 이케다 선생님 탄생 100주년까지 우리 모두가 보훈의 3년이라고 정하고 도전해서 스승의 7회기에 승리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 SGI 전 회원은 스승의 원업인 세계 청년학회 구축이라는 보훈의 도전을 결의하고 우리 모두 보훈의 마음으로 일어서 자발적으로 신심을 실천하는 벗을 늘리면서 보훈의 3년 승리를 여는 2026년 새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람이다. 건물이 아니다. 조직도 사회도 그 흥망성쇠는 인재로 결정됩니다. 광선유포는 전부 인재로 결정됩니다. 인재구축이 광선유포입니다. 광포는 한 사람 또 한 사람 인재성을 쌓는 일이며 인재성을 쌓는 일이 스승에게 보훈하는 일입니다. 그럼 인재는 어떻게 육성하는가? 소설 친인간혁명 제25권 인재성에서 야마모토 시네치는 말합니다. 인재는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육성하는 존재는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간부 스스로가 인재가 되자 인재를 육성하자는 강한 기원과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뛰어난 인재를 많이 육성하기 바랍니다 하고 말입니다. 결국 2026년부터의 3년은 자타 함께 인재로 성장하자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 자신부터 인재가 되자. 그리고 이 사람도 저 청년도 육성하자. 그리하여 인재성을 쌓자입니다. 그렇다면 인재란 무엇인가? 이케다 선생님은 인재란 신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심이 있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근행창제를 실천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창가학계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남에게만 이끌려 수동적이거나 잠깐뿐인 신심이면 인재도 행복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월월1일 강성해지시라. 부시를 치는데 중단해버리면 부를 얻지 못하느니라는 성운 그대로입니다. 일생성불초 강의에도 지속이 중요합니다. 일생성불의 요건은 창제행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신입회원도 신심이 오래된 사람도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지속입니다. 상대가 정말로 행복해지길 바라면 지속할 수 있도록 신심의 뿌리를 내리게 해줘야 합니다. 선생님은 신심의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속하는 신심을 말합니다 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지금 좌담의 10회 참석이 거듭 거론이 되는데 그것이 8회인가 9회인가 11회인가 본질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지속하는 사람, 신심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좌담의 10회 참석이라는 것도 본질은 지속하는 신심을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가 인재성을 만들겠다는 결심입니다. 원컨대 나의 제자 등은 대원을 세우라는 성운 그대로 모두가 우리 권에서 우리 지부에서 몇 사람의 청년을 인재로 육성할까입니다. 이것이 창가 청년 지부라는 인재성 구축입니다. 지속으로 신심의 뿌리를 내린 인재 확대입니다. 지속하는 신심으로 이루는 인재 육성이 보훈의 3년 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려는 인재성 구축의 요체는 보탑을 세운다는 일념입니다. 이케다 선생님은 이렇게 지도했습니다. 자신에게서 보탑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도 보탑으로 보입니다. 자신만의 보탑도 없고 타인만의 보탑도 없습니다. 그 점을 깨달은 사람이 차례로 많은 사람의 보탑을 세웁니다. 그렇게 보탑 또 보탑으로 숲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보탑 용연의 의의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말법에 들어와서 법화경을 수지하는 남녀의 모습 이외에 보탑은 없느니라는 일절을 확신하며 자신의 보탑을 엽니다. 동시에 타인의 생명에 보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청년이 함께 지속하는 신심을 뿌리내려 우리가 있는 각지에서 반드시 청년 인재의 보탑을 세우는 3년입니다. 그리고 좌담회에 뿌리를 내린 자발적인 주역을 늘려 행복의 보탑을 확대하는 3년입니다. 상가 청년지부 구축으로 반드시 청년학회 인재성을 건설합시다. 그렇게 청년의 보탑, 인재의 보탑을 세워서 보훈하는 3년의 승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한국과 전 세계 각국 지용의 벗이 기쁘게 모여 우정과 환희에 감사히 창가 세계 우호센터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의 감사한 이케다 선생님에게 제자의 승리로 다 함께 보고하고자 합니다. 전교의 회원들이 저마다 자신이 사명하는 무대에서 힘껏 도전하며 보훈의 3년을 승리해 완성하는 건물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2026년 청년학회 약동의 해부터 이케다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맞는 2028년까지 한국 SGI 모두 힘차게 도전해 이케다 선생님, 한국의 제자 모두가 인재의 보탑을 세우며 후회 없이 싸웠습니다 하고 보고했으면 합니다.
전국의 창가 청년지부 구축과 한국예술지와의 본부의 창가 세계 우호센터 완성으로 스승의 탄생 100주년을 장엄하게 장식하고 스승의 칠회기인 2029년 그리고 창가학회 창립 100주년을 향해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스승과 함께 스승을 위해 다 함께 싸우지 않겠습니까? 이날은 아침 근행을 35분, 저녁 근행을 45분 했습니다. 자타의 행복을 위한 도전 244일차, 상대의 불성을 예비하는 실천 228일차, 보훈 감사의 기원 219일차, 신심 근본의 기원 199일차, 생명 변혁의 기원과 인간 혁명의 기원 89일차를 올렸고, 투자이론 공부 97일차, 어학 공부 매일 실천 11차, 전공 공부 매일 도전 11차, 실무 공부 매일 전진 12일차, 일기 작성 매일 승리 11차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